안녕하세요. 정치판의 가장 뜨거운 논란, 그 속살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와, 정말이지 정신없었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자는 법안이 딱 던져졌다가 단 하루 만에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린 사건. 오늘은 바로 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 해프닝, 그 전말을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법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또 왜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을까요? 뭐 찬반 양측의 격렬했던 논리 싸움,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개입까지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와 산업 시스템에 던지는 의미는 또 무엇일지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깊게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시작은 역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인 여러 형사 재판들, 이걸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단시키자,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거죠. 네, 딱 그렇게 발표를 했죠. 내세운 근거는 헌법 제84조였고요. 그렇죠. 그 유명한 조항.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이죠. 심지어 여기에 뭐 국정안정법이니 국정보호법이니 하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있어요. 바로 그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단어.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입니다. 아, 그 단어 해석이요? 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까지 이 소추 금지 조항에 포함되는 거냐 이 문제죠.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논쟁은 아니고요. 헌법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의견이 갈렸습니다. 팽팽했군요. 네, 재판은 기소와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하고 아니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 또 안정을 위해서는 재판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 입장이 계속 맞서왔던 거죠. 그런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법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네, 딱 하루 만에. 민주당이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이 법안 추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은 셈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향을 튼 배경에는 역시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요. 네, 대통령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자청해서요. 직접요? 네, 그 법안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당의 사법개혁 논의 대상에서도 제외해달라. 이렇게 딱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 본인이 참모들을 통해서 나와 관련된 입법 추진이 정쟁의 소재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런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그렇죠. 사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입법 활동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 이거 상당히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이례적이긴 하네요, 정말. 그렇다면 말이죠. 민주당은 왜 처음에는 이 법안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을까요? 국정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혹시 다른 속내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재판 문제 때문에 국정 운영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였죠. 헌법 84조 해석을 당연히 근거로 삼았고요. 네네.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는요. 이게 사법 절차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일종의 정당방위 같은 인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당호 방위요? 사법 시스템을 통한 공격에 대한 방어다. 네, 그런 뉘앙스죠. 실제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개인 SNS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아하, 그랬군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런 민감한 법안이 나오자마자 비판 여론이 정말 들끓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다수 언론들이 즉각 반응했죠. 뭐라고 했나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노골적인 방탄 입법이다. 이건 명백한 이재명 특례법이다. 이러면서 아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비판의 수위가 높았네요. 그렇죠. 법치주의 그리고 법 앞에 평등, 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어긋난다. 이게 비판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나?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은 한 건가? 뭐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다는 점입니다. 당내 조율이 부족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정청래 당대표하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발표가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확인 안 한 거 아니냐?
강성지지층간 너무 의식해서 서둘러 진행한 뭐랄까 일종의 급발진 아니었냐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급발진이요? 허허, 좀 과속했다는 거군요. 그런 비유죠.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자기 신상과 관련된 법안 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로 보여왔었거든요. 자, 그럼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단호하게 나선 이유, 이건 뭘까요? 단순히 여당의 과속을 막으려는 것 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네. 다수의 헌법학자들 견해처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어차피 중단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굳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입법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추후에 법원이 재판 중단 결정을 번복한다면 그때 가서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어요. 아, 여지를 넘겨뒀네요? 네. 그리고 뭐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외교 무대 성과도 있었고 이제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데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시기적인 고려도 있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당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 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해석이 우세합니다. 아, 선을 그었다는 거군요. 네. 이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되는 걸 좀 경계했다는 거죠.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이걸 상당히 효과적인 위기관리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법원이 뒤집으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 이게 그냥 단순한 설명으로만 들리지는 않아요. 이걸 두고 사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이나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 발언을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상당히 고도의 조건부 경고다 또는 정치적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건부 경고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판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거다. 만약에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입법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에둘러서 전달했다는 분석이죠. 아, 상당히 묘묘한 압박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법부로서는 앞으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외압을 의식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집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판사들도 부담스럽겠네요. 심지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앞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새로운 정치적 공식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랄까 일종의 플레이북이 탄생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플레이북이요? 미리 짜인 각본 같은? 네, 그런 의미죠. 입법 카드를 일단 던져서 여론 반응을 한번 싹 보고 반발이 거세면 신속하게 철회는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압박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관리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네요. 이 급박했던 해프닝이 남긴 파장, 이건 뭘까요? 각 정치 주체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입장 번복이 컸죠. 네. 법안 추진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당 내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혼란을 그대로 노출했죠. 이건 뭐 당의 리더십하고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긴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입법권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런 비판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앞으로 다른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위험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법안 낼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 또 불신 문제도 표면화됐고요. 박홍근 의원이 SNS 통해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과의 소통 부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할 정도였으니까요. 뼈아픈 지적이네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의 정치적 논란 확산은 일단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불안 요소다. 그리고 언제든 전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뇌관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 됐습니다. 아, 그 리스크가 더 부각됐다. 그렇죠. 이 문제가 정권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봐야죠.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요.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 나빠지니까 일단 물러선 거지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진정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죠. 네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건부 철회는 사실상 철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여론의 향방을 떠보려고 역할을 분담한 거 아니냐,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짜고 쳤다는 의혹까지. 참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큰 의미는 뭘까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번 사건은 국가 원수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개인의 사법 문제 앞에서 민주주의의 근간, 즉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 이게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때로는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과 법 앞의 평등. 네,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라는 그 정치적 명분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그 긴장관계, 이게 얼마나 첨예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이 논란 여기서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사법개혁 행보입니다. 사법개혁이요? 네, 재판중지법 카드는 일단 접었지만 대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거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사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에 대한 개혁 논의로 방향을 트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사법불신 극복 TF 활동을 주도하면서 이런 의제들을 띄우고 있거든요. 아, 전선을 옮기는군요. 그렇죠. 과연 이러한 개혁안들이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일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우회적인 시도일지 이걸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의도가 중요하림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만약 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절차에서 기존의 그 재판 중단 결정을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재판중지법 논의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조건부 철회 발언이 있었죠? 네, 대통령실이 남긴 그 조건부 철회 발언이 바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정책 조율 능력, 그리고 신뢰관계, 이게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작동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당정관계 회복 여부.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 국민 여론의 향방입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 때문에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비판이 커질 경우에요. 그 책임론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네, 오늘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법안 추진과 하루 만에 철회라는 정말 한편의 정치 드라마 같았던 사건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여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제동, 또 그 과정에서 노출된 당정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미묘하지만 분명한 압박 논란까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논점들이 압축적으로 터져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 자체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철회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그 근본적인 이슈, 그리고 이걸 둘러싼 헌법적 또 정치적 논쟁은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 그때 가서 입법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그 조건부 철회 발언,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가치 위에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그림자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림자가 계속 남아있겠네요.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특히 그 대상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경우, 우리 사회는 어떤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